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K리그 1 6경기 프로토 24회차 분석 및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K리그 1 프리뷰 영상에 이어서 이번 또 분석 영상을 올리는데요. 금요일에 배당과 베팅이 가능해서 배당은 해외 배당을 현재를 참고를 했고요. 베팅 내역 같은 경우에는 표로 대체를 했습니다. 국내 배당이 나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5점 기준으로 했고요. 핸디캡도 해외 배당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팀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전 프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분데스리가가 15일에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가 재개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 프로토가 아닌 토토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토토 분석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K리그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이다 보니까 홈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면 금요일날 있는 경기고요. 전북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정배를 받았고요.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을 봤을 때 로페즈와 문선민이 빠진 측면이 확실히 약해졌고, 공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윙백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이드 플레이보다는 중앙 위주의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영입된 쿠니모토가 침투가 좋았고요. 김보경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릴로도 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브레이킹이 좋고 또 찬스를 만들어내는 약간 황의조 같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그런 찬스들을 조금 그런 쉬운 찬스들을 좀 놓치는 모습들이 좀 아쉬웠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 특히 뭐 김진수 쪽의 좌측 그 사이드 부분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항상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구자룡 선수의 공백을 헨리 선수가 영입이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양상민, 헨리, 민상기 이런 3백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헨리와 양상민의 키가 182cm밖에 안 되고 민상기 역시 184로 제공권에 있어서 살짝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헨리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터적인 그런 좀 피지컬을 이용한 그런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공권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명준재가 이번에 영입이 됐는데 주 포지션이 이 선수는 원래 윙이었는데 프로 데뷔 후에 전북에서 주로 윙백으로 기용이 됐었던 선수였는데 이번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윙백으로 나왔었고 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윙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명준재 선수가 주 포지션이 공격이었기 때문에 뒷공간을 좀 많이 내준다는 단점이 있고요.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가 전체적으로 뒷공간을 좀 내주면서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들이 수원에서는 몇 차례 있었고, 공격은 안토니스, 킹력, 뭐 영기훈, 타가트 이런 부분이 좋지만 미들진이 너무 빈약해요.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슈팅의 정확도도 좋지 않았던 수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정리를 하면 수원의 제공권 그리고 뒷공간 노출이 벨트비크가 이번에 전북에 영입된 선수인데 제공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벨트비크의 제공권 또는 조규성의 뒷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북의 단종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득점이 안 나오면 좀 답답한 경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북은 선제골을 내주게 되면 뭐 수원의 세트피스 한 방이면 좀 경기를 무승부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언더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주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주력으로 가지 않고 부주력으로 전북승을 보고 있습니다. 주력 부주력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2위 울산과 7위 상주였었던 경기였는데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정배를 받았죠. 울산은 노르웨이 국가대표 출신인 이 존슨, 비온 존슨 선수는 195cm로 제공권이 좋고 슛 뭐 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대신에 정동호 선수가 우측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좌측 사이드백 역시 박주호 대신에 데이비슨이 나왔고 울산의 스쿼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두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3백을 주로 쓸 것으로 보이는 울산이고 키퍼의 뭐 조현우, 수비 김기, 미들필더, 뭐 윤빛가람, 이청용 등 보강이 정말 잘 됐습니다. 울산의 단점은 박용우 선수가 입대를 했죠. 네, 박용우 선수의 공백
또 있지만 전북과 마찬가지로 감독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상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 시즌부터 U22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U22 선수들인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이 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근육통이 있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수들의 전력이 예전만큼 좀 강하지 않고요. 동기부여 문제도 좀 있고 신입 선수들은 아마도 바로 출전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뭐 류승우나 조금은 예전 상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경호급 화질의 주인공인 정경호 수석 코치가 성남으로 갔죠. 그래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환 감독이 잘 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초반부터 조금 삐걱대는 그런 상주의 모습입니다. 이 경기를 정리하면 기존 선수들의 전력, 그리고 교통사고와 자동강등 등 상주의 이번 시즌 시작이 좀 불안하고요. 지난 시즌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울산으로 보여서 스쿼드와 전력 차이로 좀 손쉽게 저는 이 경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승을 보고 있고요. 왠지 울산이 한 골 넣고 또 쫄보 축구 하다가 동점 뒤에 다시 공격적 플레이로 한 골을 넣어서 2대1 승리 정도로 보고 저는 오버 정도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주력으로 울산 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0위 인천과 5위 대구 경기인데요. 정배는 대구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배를 받았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K인대가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성적이 좌우될 것 같아요. 인천은 울산의 이청용, 서울의 알리바이프, 대구의 세징야처럼 볼을 운반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좀 전력이 좀 좋지 않고요. 그나마 좀 김우남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22 룰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인천의 김지현 선수가 서울로 이적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체력 훈련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인천인데 스쿼드를 봤을 때 송시호, 마하지, 이재성, 분호자, 무구사 등 센터백 라인의 이재성과 분호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들에서의 마하지는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공격에서 무구사는 말할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무구사를 좀 받쳐줄 만한 선수가 인천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구를 살펴보면 세징야, 정승원, 김대원이 잔류했다는 점이 좋아 보이고 치바사와 홍정훈이 후반기에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복귀했다는 점이 굉장히 또 치바사는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좋고 황태현의 영입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현우의 공백이 좀 커 보이고요. 바뀐 선수가 크게 없어서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은 이번 시즌 대구가 똑같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정리하면 인천은 개막전부터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는 조금 대구 상대로 힘들 것 같고 좀 무승부를 노릴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인을 내리는 성남이나 인천 이런 팀들에게 좀 약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대안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상대가 내렸을 때 그런 팀들 상대로 에드가 대안의 투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막전 경기여서 대안과 에드가의 투톱보다는 조금 기존 라인업 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라인업으로 나온다면 조금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 후반에 대안을 이렇게 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무승부가 가장 많았었던 팀 1, 2위 팀이 대구가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두 팀의 무승부가 굉장히 좀 많고요. 서로 승리하는 것보다는 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좋지 않았던 대구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구가 선발 라인업부터 대안과 에드가를 투톱으로 내세운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 개막전부터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경기는 득점이 역시 많이 안 나오는 지루한 경기라고 보고 언더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약간 언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는 부주력으로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승격하는 광주, 그리고 지난 시즌 9위를 했던 성남의 경기인데요.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최소 실점 팀이었고요. 아슐마토프, 그리고 이런 선수의 수비, 그리고 크랙 선수인 윌리안, 여름 선수는 광주 레전드죠. 영입된 마르코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베테랑 김창수, 경남에서 나쁘지 않았던 활약을 보였던 김유기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공격적인 좀 영입을 엄청 많이 했던 그런 보강은 아니지만 광주 자체가 기존의 수비가 좀 안정된 팀이고 펠리페 등 기존 전력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실속 있는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박진석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으로 좀 집중을 하지만 이런 광주를 봤을 때는 카운터, 공격진의 솔로 플레이가 굉장히 좋죠. 뭐 윌리안이나 뭐 펠리페나 이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은 남기일 감독이 나간 것은 조금 아쉽지만 정경욱 수석 코치가 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성남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연령별 대표를 했었던 토미, 이스칸테로프 선수도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좋은 선수인 것 같고요. 임채민 대체자로 영입을 한 요바노비치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축구 전문가들을 봤을 때 양동현은 뭐 K리그에서 워낙에 잘했었던 선수였고 J리그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이적 시장에서 영입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은 성남인데 김남일 감독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조금 김남일 감독을 봤을 때, 성남을 봤을 때 좀 선제골을 내준다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공격적으로 나올 성남인데 이인생 감독의 작년에 그 노박구 축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성남이 초반에 공격적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수비적으로 좀 할 것 같아요. 전력 차이가 조금 타 팀들과 좀 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채민의 대체자인 요바노비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동준의 공백을 제대로 대체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김동준이 작년에 성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성남이고요. 뭐 김영관 키퍼가 영입이 됐다라고 하지만 K2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남은 수비에 조금 중점을 전력을 봤을 때 타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전력이 약한 편이라 수비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의 마르코 윌리안, 펠리페의 카운터에 조금 당할 것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주 승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성남이었다면 언더로 갔겠지만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김남일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주력으로 광주 승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포항과 부산의 경기인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1588 라일, 일류첸코, 오닐, 팔로셰비치, 팔라시오스 등 외국인 공격진이 좋고요. 완델손의 공백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대체자로 영입된 팔라시오스도 2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대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백은 대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주 미드필더고요.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패싱력이 굉장히 좋고 킥력이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부산은 공격 라인업이 굉장히 좋죠. 뭐 호물로, 이정엽, 이동준, 빈치신코 등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선수는 탈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빈치신코는 작년에 이제 안산에서 뛰었던 선수고 196cm의 장신입니다. 다만 이런 좀 돌발 행동들이 좀 많아요. 징계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부산을 봤을 때 우측에서의 김문환 그리고 베테랑 중원에서의 박종우 영입된 이번에 수비로 영입된 도스톤백 이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퍼에서 김호준 키퍼를 좀 데려왔죠. 그리고 K리그2에서 뛰었었던 김병호 선수 이런 굉장히 좀 직선적인 선수인데 약간 미니 아다마 트라오레 같지 않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보강도 잘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입된 감민수 선수도 영입을 했죠. 이 선수에게 주장을 맡길 정도로 수비 조직력과 실점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부산이지만 홈에서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원정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이 두 팀을 봤을 때 두 팀 다 전력은 굉장히 상위권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델손의 공백이 있는 포항보다는 보강이 잘된 부산이 조금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원정이어서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 부산으로 보이지만 경기력은 부산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좀 경기 밀리다가 부산이 한 골을 넣거나 아니면 포항이 한 골을 넣고 지키거나 이런 식으로 강현무 키퍼가 또 시간 끌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팀의 경기는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버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무승부로 가고 싶은 경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과 대구는 무승부가 많았던 팀이었지만 반면에 포항은 무승부가 굉장히 적은 팀이에요. 포항과 강원은 지난 시즌을 봤을 때. 그래서 안전하게 부산 사이드로 보고 있고 부주력으로 아마도 이제 포항이 정배기 때문에 포항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핸디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핸디캡 패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6위 강원과 3위 서울의 경기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병서불의 완승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고무열, 김승대의 활용법을 알고 있는 김병수 감독이고요. 이번 스키퍼도 영입을 했죠. 작년에 이강현 키퍼가 저는 강원 경기 볼 때마다 선방하는 장면보다 실점하는 장면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선수였는데 이번 스키퍼가 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상 선수였던 조재현과 김지현의 복귀는 뭐 영입을 한 것만큼 조금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영입들도 있었고 또 본인에게 맞지 않았던 뭐 발렌티노스나 뭐 이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조금 아웃을 시켰던 김병수 감독의 강원이었습니다. 용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쿼터로 나카자토 한 명밖에 없고요. 용병에게 쓸 돈을 좀 국내 선수 영입에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시 3백으로 나왔고요. 황현수, 김남춘, 김주성 이 세 명의 센터백 라인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센터백을 좀 뭐 황현수나 김주성이나 공격적으로 좀 활용을 했던 서울이었습니다. 중원을 봤을 때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주세종 정말 단단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주영의 파트너로 박동진 또는 페시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아드리아노 선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번뜩 있는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서울이지만 뭐 울산 그리고 전북에 비해서 엄청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서울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봤었을 때 수비와 미드 진의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수비에 대해서 보호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진의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공격들이 수비진의 공격 가담들이 이게 끊겼을 때 역습으로 이어졌을 때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줍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해 보여요. 정리를 하면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배를 서울이 아마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이 첫 경기 원정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 나와도 기존의 그런 셰필드 유나이티드처럼 좀 수비진의 공격 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뒷공간을 김승대 그리고 고묘일이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가 안 풀리다가 조재현 그리고 김지현의 한 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도 좋아 보이는 무승부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긴 한데 강원도 좀 포항처럼 무승부가 적은 팀이어서 저는 강원 사이드로 보고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핸디캡 승리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서울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저는 주력, 부주력 둘 다 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배팅 내역을 지금 배팅이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팅 내역을 대신에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정배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정리를 했고요. 승무패, 승부식이고요. 그리고 언오바, 그리고 추천은 이 승무패, 언오바, 핸디캡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북과 수원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전북 승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울산과 상주 경기 역시 승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 경기 인천과 대구 경기는 무승부 또는 언더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당 때문에 언더로 가면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 배당이 높아서 저는 무승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광주 성남 경기는 이 경기는 추천은 좀 오버 쪽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승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 성남에 정경호 수석 코치가 있더라도 아직 김남일 감독의 능력이 충분히 좀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번째 경기 포항과 부산 경기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전하게 간다면 핸디캡 패배, 그러니까 부산이 핸디캡을 받고 햄플로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핸디캡 승리.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주력으로 아마도 좀 저는 소액 베터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로 이렇게 두 경기를 갈 것 같아요. 울산과 상주 경기, 그리고 광주와 성남 경기, 가장 확실하다라는 경기, 이렇게 두 경기를, 사실 광주 경기는 오버로 가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주력 같은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총 10,000원을 쓸 거여서 2,000원으로 가고요. 부주력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 수원 경기를 전북 승으로, 그리고 인천과 대구 경기는 이 경기는 언더로 가면 맞을 것 같지만 저는 배당 때문에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포항과 부산 경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핸디캡 패배. 저는 부산 사이드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무승부로 가고 싶지만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포항이 워낙에 무승부가 적은 팀이어서 부산이 좀 유리하다고 보긴 하지만 좀 그래서 핸디캡 패배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원. 네. 1,000원은 이 6경기 이렇게 갈 거예요. 6경기를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1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복귀 영상을 최대한 시간이 되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토토가 있으면 토토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토토가 없으면 토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